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돼서 네. 사수 이준석 막차 천하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파하시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내실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중 하나가 권력의 어쨌든 분산을 위시한 그런 여러 개헌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 구조나 아니면은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유미 기자, 이게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강렬하게 들리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좀 맥락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오늘 개혁신당 그 해단식에 참석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 발언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국회 구성상, 다음 국회 구성상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어떤 그런 계획과 그런 구상을 밀어붙일 힘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개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라든지 임기 단축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떤 국정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타개책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거론할 수 있는 방안이지 뭐 탄핵을 언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3년 남았나요? 확실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는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성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를 고려해 보면 아마도 그 뼈 있는 농담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뼈 있는 농담이며. 네. 자, 그런데 개헌 논의, 나아가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가 있을 수 있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합의 수준이 높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4년 중임제 개헌이거든요. 4년 중임제 개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계열에서 반대하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소야대 형국에서 하나로 뭔가 여야가 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또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개헌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탄핵이라는 그런 의미와 별개로 지금 임기 단축 문제는 이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이야기하면 이준석 대표도 아마 개헌을 얘기하면서 임기 단축을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 그 범야권에서 다들 선거 전부터 계속해서 탄핵, 대통령을 내쫓겠다,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나왔나요? 뭐 많이들 유세장 등에서 계속했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탄핵이 너무 쉬워졌다, 말을 꺼내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국민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당에게 기존과 비슷한 의석수를 줬다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그럼 이거 국민 뜻 더 받들고 협치를 하라라는 의미라면, 또 범야권에 200석을 주지 않은 것은 국정을 개헌이나 탄핵으로 흔들지 말라는 뜻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야가 같이 국민 뜻을 잘 살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가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가가 걸린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의 오늘 발언했거든요. 국정조사는 지금 야권,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된 야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한 겁니까?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포지션이랄까, 위치가 좀 독특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표를 한 상태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당대표를 이러저런 상태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었고, 또 한 축으로는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는 당이에요. 현재 당선되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1번, 2번 모두가 이제 약간 80년대생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현재 당선자 신분, 어제 처음 이제 당선이 됐는데 여러 가지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주도권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그런 점을 고려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문제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또는 이제 임기 단축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준석 대표가 약간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서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나간 분들이 만든 건데 다시 합칠 일이 있을까요? 뭐 이준석 대표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뭐 정치야 생물이라 모르는 일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당장은 뭐 손을 내밀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당선이 거의 다 대다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당선을 보여주면서 개인 역량을 또 충분히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이 지지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의 지지보다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옮겨간 것이 많다라는 것도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민주당에 실망했던 그 지역 내 분들께서 민주당 후보에게 실망했던 지역 내 분들께서 차라리 하고 이쪽으로 이동해 간 표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윤 반명이란 큰 흐름을 만든 조국 대표가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도와주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치적인 흐름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점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반윤과 네. 반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원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원치 않는 그런 유권자들이 선택할 곳은 그 제3지대인데 조국 대표가 그런 그 제3지대의 영역을 넓혀놓음으로써 개혁신당에도 그런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기는 좀 약간 무리할 것 같고요. 뭐 반윤 반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실은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반윤 비명 유권자들 윤석열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지만 민주당 성향을 지지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약간 비판적인 유권자층이 일정 정도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합류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 데이터상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유권자가 비례대표 정당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었거든요. 오히려 그 이전에 설날 2월 10일 설날까지는 빅텐트가 등등 해가지고 제3지대 논의를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빅텐트가 깨지고 하면서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야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는 요즘 뉴스가 없네, 예. 잘 보이지도 않네 할 정도로 한참 안 보이다가 이제 동탄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지역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지막 어떤 역전승을 했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확 주목받은. 그래서 약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역량을 통해서 좀 그 어려운 점을 좀 극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를 많은 분들이 놀랍게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기대했던 대로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분간 끝없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